자,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광주 전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 5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두로 치고 나온 선거구는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북구갑 조호섭 의원 단 2곳뿐이었습니다.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 20.8%에 강의원 특보 17.9%로 2.9%포인트 오차범위 차이 내로 접전을 벌였고, 북구갑은 조호섭 의원이 28.6%, 정준호 변호사 20.9%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서구울은 양부남 29.8%로 현역 의원 양양자 5.0%를 큰 차이로 따돌렸고, 동남갑은 노영욱 23.6%, 윤영덕 15.1%로 현역 의원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동남울 지역구도 김성환 25.5%, 이병훈 19.8%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도전자가 더 앞서 나갔습니다. 지난 9월 KBC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서구갑은 강의원, 박혜자, 조인철 등이 상승한 반면 송갑석, 김명진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구울은 양부남, 김경만 등은 3개월 전과 비교해 상승세를 보였고, 천정배, 강은미, 양양자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남갑의 경우 노영욱, 윤영덕 두 사람은 9월 조사 대비 소폭 상승, 정진욱, 문상옥, 문정은 등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동남을 지역구는 이병훈, 안도걸, 양영일 세 사람이 3개월 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김성환, 이정락 등은 동반 하락하며 혼전세가 강해졌습니다. 네, 광주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물갈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전남 지역구 4곳의 현황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도전자가 현역 의원을 가장 앞서 나간 곳은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38.7%의 지지를 보이며 윤재갑 의원 16.8%를 21.9%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은 42.0%의 지지율로 윤재갑 의원 17.3%를 2배 이상 따돌렸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계호 의원도 박노원, 이석형 두 도전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박노원 전 행정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선두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역 의원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곳은 목포 김원희 의원과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김승남 의원입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은 배종호 부위원장을 2.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경우도 김승남 현 국회의원이 문금주 전 부지사를 5.8%포인트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 전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 내 물갈이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격전지 4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많게는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여당과의 총선 경쟁에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전남 4곳 여론조사 결과까지 총 광주 전남 9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보고 왔습니다. 자, 소장님, 이번 결과의 전반적인 특징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고전하고 있는 현역 그리고 약진하고 있는 도전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옹호하는 도전자가 적극 약진이고 현역 의원은 뭘 해도 부진합니다. 이제 그거는 앞서 올 봄에 총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년 전 조사를 했을 때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도 제 지지도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탄핵 수준이었는데 지금 12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번 조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역들의 부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올 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그 현역 고전, 신인 약진 배경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전 조금 그 물갈이론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갈이론이 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싹 물갈이 된 적도 없고 한 번 있었지만 그것도 다시 다른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이 했었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곳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특정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만 낮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인들 도전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도 현역들이 지지를 단독으로 막 이렇게 과반 이상 확보하기는 이제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소규모 조직들이 이합 집산을 해가면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하는데 이것들이 지난번 이제 총선과 달리 이제 새롭게 이제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원들 내부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현재의 이제 신주류에 편승하는 성향 또는 지지하는 성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심판. 네. 예, 지난 대선의 패배 이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또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얼마만큼의 이런 결과가 반영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이유는 권리당원의 이제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고 권리당원의 순도를 높여온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반 여론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신인들의 도전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내 경선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거 저희 이제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근데 오차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접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중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제 조사했던 9곳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 있다면 어느 곳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전부터 광주 지역 총선 관련된 민심의 변화들을 계속 봐오고 있는데 그 오래된 조사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서구입니다. 송갑석 의원 지역인데 유일한 재선 의원이고 지난 조사에서도 거의 현역들이 맥을 못 출 때 현역으로서 1위를 유지한 그런 지역인데 특히 이번 총선에 좀 아까 새로운 신진 세력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긴 했는데 이 결집 현상 때문에 송갑석 의원도 지금 나름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 이제 도전자가 이런저런 자격 시비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을지 등판할지 이것도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판했을 경우에 현역 송갑석 의원과의 경쟁은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서구갑 지역을 꼽아주셨네요. 지금 유일한 재선이죠.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인 송갑석 의원이 지키고 있는 자리인데 이제 강유현 지금 강유현 후보 예비 후보가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좀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역 약세, 신진 약진 이런 흐름을 물갈이론으로 이제 또 이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전남 해남완도 진도군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는 워낙 그 연령층이 고연령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후보일수록 사실은 선택지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또 한편으로는 후보 자체가
뭐 올드보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본인은 스마트보이, 뭐 스트롱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 정권 내에서 가장 많이 핍박도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면서 전남에서 야 똘똘한 정치인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갈증이 좀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구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강한 주포를 해남완도 진도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인데 가령 뭐 한동훈 장관하고 붙일 수도 있고 이제 한동훈 장관 아니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분을 너무 지금 해남완도 진도에 가다 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박지원 원장의 강세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지금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좀 말을 하고 강하게 공격한 성향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근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이제 지지를 보내거나 할 때 중앙 정치에서의 존재감, 그러니까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되는 의정 활동을 했느냐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TV에 많이 나와서 뭐 대정부 투쟁을 열심히 하느냐 혹은 뭐 이렇게 그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얼마나 잘하고 거기서 존재감을 비추느냐를 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반 유권자들이 솔직히 어떤 자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측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언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여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고 하듯이 당 지도부와 누가 더 가까우냐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그냥 인간 사회 법칙에 준해서 판단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실세와 그러니까 당 대표와 가깝거나 지도부와 좀 더 가깝거나 뭔가 그런 인사이더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저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을 또 대표성도 더 갖게 되겠구나, 우리 지역을 더 잘 대변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KBC는 추석 전인 지난 9월에도 그러니까 3개월 전입니다. 이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이번 조사 또 정당 지지도의 변화 추이가 또 궁금합니다. 소장님, 지난 3개월 전 여론조사랑 비교하면 변화의 추이랄까요? 좀 눈에 띄는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호남 특히 이제 광주 지역 여론이 전국 여론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경향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 전국 조사에서 보면 뭐 수도권 포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이제 가까워진 그런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광주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조금 상승하는 이제 이런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건 그 인물에 대한 후보에 대한 아까 살펴본 적합도나 지지도, 호감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현 지도 체제 중심으로 가려는 이제 흐름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후보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대체로 그 조사 기관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역대 최악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비하면 이제 3분의 1 정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극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우리가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좀 살펴봐야 될 게 그중에 상당수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지금 정확하게 잡아내기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응답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누가 몇 % 나왔느냐 사실 이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응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에서 후순위로 고려되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제 응답률이 낮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정치에 대한 염증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